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없었던 2025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어수선한 시국에 불안하고 시리에 빠져 보냈다는 분도 많은데요. 부디 연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고 희망찬 소식도 많이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주 MBC도 기분 좋은 수상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밥맛이 제38회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전북기자협회 올해 기자상에 기획과 취재 두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획 부문에는 최고상인 본상에 김하연, 전재용, 유철주, 강미 기자의 보도가 이름을 올렸고요. 취재 부분 우수상으로는 김하연, 조성우 기자의 보도가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좋은 방송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월 1회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1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로컬 판타지다 보니까 가족 캠핑 그 버스를 타고 가족 여행하잖아요. 근데 요즘 가족들이 그 몇 명 안 되는데도 별로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안 좋은 그 결말을 맺는 그런 가족이 많은데 이번은 어쩜 그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저것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고 서로를 너무 그 이해해주는 따뜻한 가정을 보고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채석강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거기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조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주변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두 분의 MC가 처음에는 좀 너무 과한가 어쩐가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육회, 상쾌, 통쾌를 느낄 정도로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오신 분들을 더 자연스럽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그 노컬 판타지 참 주의 깊게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오임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전주 이 전북이라는 데는 외부 사람이 와도 굉장히 따뜻하게 반겨주는 곳이다. 그게 우리의 그 사실은 삶의 그 온정이 묻어나는 우리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전주는 참 좋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어떤 굉장히 훈훈함도 느꼈고 타지하고는 이런 거가 우리의 정말 그 좋은 장점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MBC 시사토론을 잘 보고 있습니다. 시사토론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좀 상황인데도 꾸준히 MBC에서 편성을 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AI 전환시대 전북 어떻게 준비하나에서는 도시사까지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웠어요. 잘 와닿지가 않고 전북이 AI 사업 거점홀에서 5년 동안 총 1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잘 안 와닿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북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려나 하는 좀 기대감도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더 이제 지역민들이 즐거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정다감에 이제 하은한 씨를 좀 봤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데, 이제 체류라고 하는 이런 걸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 구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공동체 라디오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김장 담그기 행사도 같이 이제 봉사도 참여하기도 하고, 김치 담그기 행사에 이렇게 카메라가 쭉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저는 한 컷을 이제 봤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프랑카드 있는데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기관들이 어디냐면은 필리핀 협회, 그리고 중국인 협회, 캄보디아 공동체 이렇게 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의 어떤 조명된 하나의 글씨였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 이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그 시혜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조명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고, 새만금 개발청장도 공식적으로 매립 면적을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매립 면적 축소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 매립 면적 축소는 이거는 그 지난 거의 40년 된 사업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논쟁들이 있어왔고, 매립 면적 축소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개발 계획 전체를 재수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저는 지역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전주 MBC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40년간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어떤 변천사들이 있어왔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혹은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쭉 아우를 수 있는 특별 기획이 한번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전주시 부채 관련한 보도는 그 재정 전문가의 강연 관련 보도와 함께 여러 꼭지에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 관련해서는 14개 시군 모두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심각성에 따라서 전주시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기타 시군에 관련한 보도도 함께 한 꼭지로 같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최근에는 사건, 사고나 단신성 스트레이트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금요일이나 주말 보도가 단신 비중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는 주말에 시의성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치 않은 아이템으로 해서 현장 중심형 체험형 리포트나 인터뷰 꼭지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철순 선수 인터뷰하신 것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사실 저도 K리그 광팬이라 이게 최철순 선수 은퇴 후 인터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다른 유튜브 중심의 인터뷰를 이 최 선수가 꽤 여러 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왔었던 인터뷰 내용들은 성적이 부진했을 때의 우리 전북현대 선수단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노령에 속하는데 본인 체력은 어떤지, 앞으로 진로는 어떤 건지,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는데, 확실히 우리 전주 MBC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는 약간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최철순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 도내에서도 사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이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전주 MBC가 적극적으로 나눠준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북이 참 좋다에서 이번에 황교익 씨가 같이 하는 기행 있지 않습니까? 맛과 관련된 이 정읍 지황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많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도민들 내에서도 그냥 정읍 쌍화차거리 유명하대 거의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황이라는 게 정읍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정읍에서 생산되는 이 지황이 구중구포를 거쳐가지고 숙지황이 됐을 때에 약효가 있으며, 이거를 정읍 전반에서 굉장히 생산부터 가공부터 특히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숙지황을 활용한 디저트 이 부분까지 저는 이게 우리 지역 방송의 힘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반갑습니다와 이 전북이 참 좋다에서 정읍 지황 부분을 다뤄준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의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집 프로그램 요즘 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을 다룰 텐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임철민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으로 요즘 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한번 다뤄볼 텐데요. 2년 동안 방송됐던 요즘 국악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의 뒤를 잇는 전주 MBC 방송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시청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가까운 음악이었구나. 우리한테 정말 일상에 가까운 음악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도 평소에 뭐 K-팝이나 뭐 R&B, 재즈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좀 듣는 편인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국악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좀 어렵고 좀 멀게만 느껴졌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악이라고 하면 우리 뭐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좀 접한다는 좀 일종의 편견이 사실 있었는데 네. 이번 청춘극장 뭐 요즘 광대 프로젝트 이번 콘텐츠를 보면서 그런 국악에 대한 우리 음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좀 확 줄어든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창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저도 좀 새롭게 더 알아가게 되는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세 명의 또 젊은 소리꾼들이 보여준 어떤 개성, 에너지에 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소리의 탄생이 소리꾼의 발굴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 청춘극장은 말씀하신 세 명의 소리꾼이 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창극이라는 장르로 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창극인가? 기획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작진 분들께서 지금의 대중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좀 잘 캐치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판소리라고 하면 뭐 대중들이 좀 즐기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창극은 이제 소리에 또 이제 연기, 또 이야기, 그리고 어떤 화려한 무대 연출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진 어떤 종합 예술,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 어떤 이런 창극이 세계 무대에서 뭐 K 오페라, 뭐 K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처럼 뭐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K 콘텐츠의 결국 핵심은 이런 한국만의 어떤 스토리텔링, 탄탄한 어떤 서사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이 판소리가 좀 귀로 듣는 음악이라고 하면 이 창극은 눈과 귀로 함께 좀 즐기고 보고 즐기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그 부분을 잘 집중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전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출연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연자는 만능 제주꾼 김난희 씨,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원 박현영 씨, 그리고 소리의 탄생 시즌 1에 출연했던 이혜진 씨까지 이렇게 총 3명의 출연자였습니다. 음악이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출연자 구성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세 분이 너무나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에서는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었고 네. 물론 이 김난희 소리꾼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많이 좀 잘 알려진 너무나 많은 재능이 있으신 정말 좀 슈퍼스타다운 어떤 면모를 좀 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박현영 소리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떤 유일한 남성으로서 굉장히 좀 익살스럽고 재밌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청일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잘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 세 분 중에 좀 막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혜진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성 있는 역할, 개성 있는 관점, 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 분의 조합이 굉장히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경연을 하면서 이제 그 소리꾼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분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하시게 되면서 어떤 구성이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두 개성 넘치고 소리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연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활약이 돋보인 장면이나 출연자가 있었을까요? 사실 세 분 다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 사실 어떤 한 분을 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혜진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미션, 1차 미션, 2차 미션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낮은 득표를 좀 받으시는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미션, 2차 미션 넘어가면서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스스로 뭔가 자신만의 어떤 매력을 찾아 나가고 탐색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서사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무대에서 뭐 두억신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고민들까지 좀 보여주는 공연을 좀 보여주셨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 광대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광대에 가장 맞는 분을 꼽아라라고 하면 이제 이혜진 소리꾼을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경영 방식, 미션별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번의 미션 가운데 첫 번째 미션은 소리로 나를 표현하기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1차 미션 주제와 경연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차 미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옥마을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이 버스킹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버스킹 미션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한옥마을은 언제 봐도 좀 질리지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뭐 지역의 색깔, 지역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기에도 가장 좋은 곳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 공간에 우리의 소리가 좀 울려 퍼질 때 굉장히 더 매력이 좀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미션 주제가 이제 소리로 나를 표현하기였는데 이 참가자분들께서 그거를 좀 각자 다르게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이야기, 거기서 표현이라면 뭐 쭈구리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갈가 닦아온 이 소리, 정말 나만의 소리를 보여주거나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이 주제를 해석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차이를 보는 것도 좀 재밌게 느껴졌고 특히 제가 1차 미션에서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꾼 분들이 공연을 하시면서 그 멍석 밖으로 살짝 나오시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오페라나 뭐 뮤지컬 같은 공연들과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이제 무대와 이제 객석의 어떤 경계가 좀 없다라는 점 그게 뭔가 틀에 박힌 공연이 아니라 정말 이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정말 버스킹에 좀 걸맞는 방식의 어떤 공연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중의 문화를 보여주는 또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도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파트너 소리꾼과 고전 재해석하기였습니다. 곡 선정부터 그 안에 담길 메시지, 촬영 장소, 의상, 소품, 안무 등을 출연자가 직접 정해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후에 이 결과물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팀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적인 측면에서 진행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미션이 갖는 어떤 역할 혹은 의미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연이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 영상을 이제 보고 대중들이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션을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참가자들이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제작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숏폼이나 뭐 좀 과감하게 뭐 세로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분 형식, 뭐 2분 형식으로 콘텐츠를 찍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국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에 뭐 영어 단어가 나온다든지 영어를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제작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고전의 재해석
2차 미션이 이제 고전의 재해석이었는데 이제 내용만 바꾸기가 쉬운데 이제 이런 형식까지 좀 재해석이 된다면 좀 또 다른 재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창극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확장 가능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전 재해석뿐만 아니라 이 활용 방식의 재해석도 필요했으면 좀 더 좋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어진 경연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대를 만나봤죠. 다른 장르와 이 협업한 색다른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각 미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소리, 창극의 매력을 잘 전하는 게 제작진의 숨겨진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세 번째 미션이 저는 뭐 2화까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좀 핵심, 이제 좀 하이라이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미션부터 이제 3차 미션까지 이어지는 이 미션의 어떤 전개 과정이 저는 참 좀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처음엔 이제 1차 미션에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전을 재해석하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장르와 같이 좀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그 두 미션에서 이제 단단하게 좀 다져진 어떤 소리꾼들만의 어떤 매력, 스토리가 이제 세 번째 협업 무대에서 좀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 세 번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극이 단순히 어떤 옛 것을 이제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장르들을 좀 품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일종의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어떤 미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청춘극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은 점이나 또는 교수님께서 시청하시면서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사실 이 창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려를 하면 좋으실 것 같은 부분은 이제 창극이라는 건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듣고 정말 뭐 맛보고 즐기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종합 엔터테인먼트, 종합 예술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긴 댕기머리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파격적인 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처님 분장을 하고 좀 익살스러운 그런 위트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전통적인 어떤 판소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제 워낙 이런 볼거리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좀 기발한 어떤 의상이나 뭐 소품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도 방송 앞부분에 조금 나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나서 공연을 보게 되면 좀 더 새로운 공연을 보는 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아쉽거나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사실 뭐 보완이 필요하다,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그 프로그램 몰입도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누가 이길까? 이 미션에서 이 새 소리꾼들 중에서 누가 승리를 차지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 소리꾼은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을 또 할까?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또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좀 예술적으로는 훌륭하고 의미가 있지만 과연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경연 프로그램, 조금 더 예능에 가까운 그런 경연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몰입도가 좀 기존의 경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참가자를 뭐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승패에 따른 어떤 확실한 어떤 보상, 어떤 결과물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 이제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정말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생긴다고 하면 좀 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을 갖고 조금 더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이런 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전주 MBC의 어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특히 이런 지역에 더 많이, 꼭 전라북도 전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뭔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소리를 다루는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국악이라는 게, 뭐 창극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 무대 위에서 이제 소리꾼 몇 명으로만 이제 지탱되는 게 좀 아니겠구나, 그런 부분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상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 고수분들, 뭐 그런 분들까지도 결국엔 이 어떤 창극, 우리 소리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중심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한 노력과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는 어떤 파트나 혹은 그런 콘텐츠도 언제 한번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훌륭한 이런 공연들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요즘에 어떤 새로운 뉴미디어 문법에 맞춰져서 조금 더 재가공되고 이 콘텐츠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소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원천 소스로, 하나의 IP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프로그램 지금까지 임철민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